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장 채널의 나가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직장인분들 가끔 출장 가시죠? 뭐 자주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장 갈 때마다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선물 뭐 사가지, 고객사한테 선물 뭐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특히 나가장이 중국 출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중국 출장 선물에 포커싱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출장 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은 우리가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사가 받았을 때 기분이 상해, 역효과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고객사한테 주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선물에 대해서 간단히 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녹색 모자는 절대 남자들한테 선물하면 안 되십니다. 저 지금 검은색 모자 쓰고 있는데 검은색 모자 뭐 이런 괜찮아요. 근데 녹색 모자는 절대 선물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첫 번째 썰은 옛날 당나라 때 어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그 장사로 집을 비우는 날이 아주 잦고 길었답니다. 근데 와이프가 안타깝게도 옆집 남자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 남자가 옷감, 천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이제 초록색 천이 좀 많았나 보죠. 자, 그래서 이 와이프가, 여자가 그 천으로 초록색 모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장사하러 이제 먼 길 떠날 때 그 초록색 모자를 항상 씌워가지고 잘 가 여보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옆집에 이제 바람난 그 아저씨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이제 저기 걸어가는 사람 보면 이 양반이 집을 비웠군 하고 이제 뭐 그런 안타까운 이제 그런 썰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초록색 모자는 남자들한테 선물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의 썰은 당나라 때 홍등가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초록색 모자를 씌웠다고 합니다. 일반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요런 두 가지 정도 썰이 있는데, 아무튼 중국 남자들한테 절대로 초록색 모자 선물하시면 안 되고, 저도 뭐 중국에서 한번 살아봤고 뭐 자주 가봤지만 초록색 모자 쓴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 모자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록색 모자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거예요. 주목받으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주목받고 싶으시다, 초록색 모자 한번 쓰고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과일, 배. 배는 우리나라 추석 설 때 선물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배 선물을 잘 안 합니다. 특히 고객사한테도 배 선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제 발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뜻을 많이 나타내는데, 리즈, 이게 중국어로 배거든요. 근데 이 리하고 리훈, 이혼 할 때 리, 이 두 개가 리로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배를 선물하면은 초록 모자 선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뺨 맞습니다. 뺨 맞아. 자, 세 번째, 시계. 중국 사람들한테 시계도 선물 잘 안 합니다. 물론 명품 시계면은 당연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계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 별로 이제 안 좋은 뜻이 있거든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칠 종자 있죠. 쫑. 자, 송쫑, 이게 시계를 보내다라는 뜻인데, 송종, 장례를 치르다라는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번째, 우산이랑 부채. 우산이랑 부채도 역시 발음이, 우산은 위산, 그 다음에 부채는 샨즈, 샨, 이게 흩어질 산이랑 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채, 그 다음에 그 우산, 이거는 선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신발, 가위, 칼, 거북이, 골동품 등등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개 이제 많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초록색 모자, 과일, 배, 시계, 우산, 부채. 자, 이 정도만 주의하시고, 비즈니스 선물은 좀 민감하잖아요. 비즈니스 선물은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역효과가 나면은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좀 불필요한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은 안 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국 출장 갈 때
무엇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사를 방문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의 직급, 성별, 친밀도, 사람의 상황, 예를 들면은 곧 있으면 애가 나온다든지 출산을 앞둔 등등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래 소개 이제 해드리고자 하는 선물 리스트는 가격대가 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선택이 가능한, 그리고 범용성과 휴대성을 갖춘 선물들. 왜냐하면 이제 출장 가면은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거운 거, 부피가 큰 거 들고 다니면 되게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범용성하고 이제 휴대성까지 갖춘 선물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홍삼. 자, 홍삼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중국으로 가져갔던 브랜드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 그나마 정관장이 제일 유명합니다. 자, 너무 자세한 얘기는 홍보성으로 이제 나중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제 공항 면세점 가보시면 태블릿, 파우치, 홍삼차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대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 이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작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받는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 홍삼이라고 하면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제로다. 범용성, 휴대성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화장품과 마스크팩. 중국 현지 카운터 파트너가 여성분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장품하고 마스크팩을 선물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추. 제가 비록 근데 최근에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제 경험상 일단 한국 화장품 주시면 성공률 100%. 지금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설화수, 아이오페, VDL, 메디힐, 후,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한국 화장품 많잖아요. 마스크팩도 있고. 이런 것들 중국 여성분들 드리면 매우 좋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중국 고객사 담당자분께서 따로 돈을 이제 드릴 테니까 면세점에서 화장품 좀 사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저한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마스크팩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담배. 카운터 파트너가 애연가다. 그러면 담배도 매우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함께 일했던 현지인분은 중화담배 있죠. 중화. 이 중화담배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한 보루씩 사갔는데 저희 가면 너무 좋아하시고 반겨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그 받는 분이 중국 담배를 좋아하시는지 외국 담배를 좋아하시는지 제3 담배를 선호하시는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많이 봤는데 접대용 담배를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자, 그래서 담배가 사회적 지위와 소셜라이징을 대변한다고 해도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비싼 담배를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필기구 세트. 펜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출장자들 무거우면 좀 들고 다니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펜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대중적이고 고급진 느낌 있는 라미펜이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면세점에도 라미펜 많이 팔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받는 분, 고객사 담당자 이름을 새겨가지고 드렸던 적도 있는데 매우 좋아하셨고 오래 갖고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미팅 나가면 항상 그 펜 들고 나오시고. 자, 여러분, 오늘 출장 갈 때 선물,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포커싱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선물하면 역효과 나는 것들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선물하면 좀 좋을 것 같은 것들, 우리 직장인, 출장자의 관점에서 가격대, 그 다음에 범용성, 휴대성, 요거에 좀 적합한 선물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선물은 수단이 아닌 수단이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즉, 이 선물, 물질적 가치가 있는 선물을 그냥 요것만 주고 오는 거는 빵점. 자, 선물을 주면서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나의 그런 느낌이 같이 전달이 돼야 된다. 요 나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지 그냥 요 선물만 주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와 비슷한 그런 고민과 시간 투자가 어디에 필요하냐, 요 사람한테 선물 주면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손짓 발짓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가셔라. 선물 줄 때 멘트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만 그냥 주지 마시고 멋없게 선물 주시면서 멘트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주실 때 표정, 목소리 톤, 그 다음에 손짓 발짓, 그 다음에 선물 언제 줄지, 이런 걸 좀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셔라. 선물만 고민하지 말고. 이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자, 물질적인 것만 오가면은 그거는 그냥 빈 껍데기만 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고민 중요하죠. 선물 외적인 고민을 더 하시라. 이게 오늘의 결론 같지 않은 결론. 그런데 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고민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enjoy life and share happiness 하시길 바랍니다.